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첫 번째 영상으로 철강 회사죠. 포스코의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지원 직무부터 요건, 그리고 자소서 항목 작성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공계, 인문, 사회 계열 두 개로 나눠서 뽑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코에서는 이 문과, 직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문 계열을 선호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문의 통섭형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 구매, 재무 어떤 직무든지 간에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자신 있게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태의연하게 내가 뭐 전공에 관계없이 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먼저 자소서에서 뭐 자진납세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쫄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반면 공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관 전공이 굉장히 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 타전공 지원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이 이유나 관심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라는 건 내가 이 직무에서 수행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그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고요. 뭐 토익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 계열은 150점만 넣으면 되시네요. 뭐 이거 영어 점수 고고익선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점 이상 뭐 몇 점 이상이어야 붙을 수 있나요? 이런 의미 없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요건만 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학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인턴, 상장, 자격증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인을 미칠 거기 때문에 뭐 영어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냐, 학점이 몇 점이어야 되냐 이런 의미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준만 맞는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에 보면은 여기 주인의식 책임감이라고 해서 군장교 경험, 공모전 창업, 그리고 봉사활동, 뭐 이런 공인 자격증 인턴십 이런 내용들이 우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력사항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기입할 거기 때문에 그 이력사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점은 충분히 올라갈 거고 자소서에서부터 일부러 구태의연하게 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배려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피상적인 이야기로 자소서를 채울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회사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겠죠. 지원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요. 10시까지고요.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경력사항, 글로벌 경험, 외국어, 특기사항 적을 수 있는 부분 다 있죠.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소서에 막 구태의연하게 스스로 내가 뭐 봉사활동 많이 했다, 배려정신 투철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자기소개 부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오전에 자소설닷컴에서 봤던 항목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 기업별로 들어가서 자소서 항목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 글자 수도 다르고요. 항목 내용들도 많이 다릅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사업보고서는 각자 좀 찾아보시고요. 우선은 포스코 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이 사업보고서 3분기 거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2019년 결산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 보실 때 주의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보고서는 연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철강회사뿐만 아니라 무역, 포스코 인터죠, 건설, 포스코 건설, 그리고 기타 부문 여기 나오는 회사들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지원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철강 부분에 나오는 내용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위주로 좀 간략간략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철강제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로 생산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수요 산업의 기초 원자재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코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이 이런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그리고 전방 산업에서의 변화가 포스코라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황과 이 흘러가는 현재 이 경제 상황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포스코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망이나 예상 충분히 같이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각의 직무별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같이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경기 변동 특성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경쟁 요소, 막대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뭐 뻔한 얘기긴 하죠. 자, 그리고 자원 조달상의 특성으로 봤을 때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매 지원하시는 분들 내지는 경영 지원에서 그런 어떤 비용과 관련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나 뭐 안전적인 원료 확보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분 인수나 이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해도를 키웠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포스코의 사업을 좀 더 수익성 있게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데 또 집중하겠죠. 친환경, 녹색 성장. 녹색 성장 기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녹색이니 친환경이니 얘기만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녹색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친환경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뭐 철은 나빠져도 되나요? 철의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환경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을 좀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현황, 영업 계획 나오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강 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고 한다면 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부터 자동차, 가전 이런 데 들어가는 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침체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방 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트렌드, 조선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어떤 식으로 포스코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각자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자수에 녹여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포스코가 뭐 파이낸스 공법으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철을 만들었다, 뭐 그린 팩토리를 통해서 친환경을 지향한다, 이런 소리 아무리 여러분들 자수에 써봤자 설득력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원재료에 대한 단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몇 톤당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원료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 원료 가격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석탄의 트렌드, 석탄의 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부분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감소한 게 작년 3분기 기준인데 아마도 4분기와 금년도 1분기 실적 아마도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경제 침투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시작이 패딩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일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좀 채용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보시면 뭐 2019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은 무역 부문 매출 감소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스코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자회사와 연결 회사들의 실적을 통합했을 때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는 포스코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개별 매출,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도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스코의 실적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가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고수익 핵심 사업 중심의 그룹 사업 재편,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어떤 식으로 어떤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왜 고수익이고 어떤 식으로 포스코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런 재편된 구조가 포스코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써야 될 내용인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앞으로 신사업에 적합한 그런 어떤 준비를 모두 맞춘 포스코가 최고다, 이런 소리는 완전히 그냥 멍멍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사업 보고서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부분 보면은 강점 중에 제품 고급화와 내수 시장 리더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고효율 생산 체계 구축이고, 하나는 이 보면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 위주로 해서 뭐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뭐 월드 프리미엄 제품을 도입해서 뭐 멋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어떤 그 철강 제품을 굉장히 중요한 높은 하이 클래스 제품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런 제품들이 어떤 산업군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더 똑똑하게 여러분이 자주 쓸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방법이겠죠. 그거까지 제가 떠먹여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산체계 효율화의 맥락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고 있고 설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비 고도화는 무엇인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됨으로써 생산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차 소재들이 이제 더 필요해질 걸 대비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기술 직군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문과 직군에 있어서도 뭐 어떤 영업 직군이나 마케팅 직군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밑에 부분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뭐 이 포스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생산 기반 확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이게 포스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왜 쓴 건지 이해도 못하고 보시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회사 내에서 러브레터 쓰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이런 착한 기업이다, 친절한 기업이다 아무리 써도 어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포스코가 이제 과거에 그런 부진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낭비 등을 제거하고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좀 더 수익성 좋고 좀 이렇게 뭔가 정리된 포스코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철학, 경영 철학,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단계적인 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어떤 계열사 사업군에 대한 어떤 신사업 재편 등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 번씩들 더 보시면서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을 법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기준을 뭘로 세워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매력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매력적인 이유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접근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대로 순서를 좀 바꿔서 글을 좀 전개해 나가시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이런 기준이 회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런 이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항목을 좀 이제 글자 1800바이트니까 뭐 한 900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채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력과 기준을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팩트들도 함께 찾아서 제시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제가 뭐 사업 보고서 말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포스코가 어떤 적극적인 체질 개선과 과감한 사업 전략 추진,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이유에서 중요하다. 자, 포스코는 과거 뭐 한 3년 동안 몇 개의 뭐 몇십 개의 계열사 정리하고 비주력 사업 부문 매각. 자, 그리고 과감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의 뭐 양극재, 음극재 사업 등 추진을 통한 뭐 신성장 동력 확보 모두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포스코는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매우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와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
숱하게 물어봐요. 제가 상관없다고 매번 상관없다 한 100번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고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 얘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쓰십시오. 이상하게 어거지로 나와의 포스코라는 철과의 관련성을 써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저는 뭐 권하진 않겠지만 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 지원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선택이 없고 그냥 인문 계열로 그냥 지원을 하고 끝입니다. 직무는 쪼개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쪼개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직무가 있다면 특정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라는 게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의 개별 역량이나 회사의 TO나 상황에 맞게끔 어차피 재분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정 직무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해서 그 직무에 TO가 없다고 해서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관심 있는 직무가 없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선정해서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시해야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역량 제시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재무회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이해 선행이 필수입니다. 그냥 무작정 여기서 재무회계는 숫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숫자를 갖고 노는 건 맞는데 결국에 가지고 노는 게 뭡니까?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를 보고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회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숫자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제시해버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직무에 대한 이해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마케팅이다. 여기는 마케팅이 이제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했을 때 저라면은 경제에 대한 이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글로벌 트렌드, 자, 산업의 트렌드 보면서 뭐 어떤 수요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췄다. 얼만큼 갖췄다. 충분히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식으로 요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은 해보되 관심 직무 먼저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주관적으로 제시하세요. 주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역량과 준비 과정, 뭐 경험 등 다양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홈페이지에 있는 필수 역량들 자꾸 따와요. 어디서 따오냐면 마침 직무 소개 페이지를 제가 켜놨는데 이런 데 이제 뭐 들어간다는 거죠. 재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숫자 감각과 실행력, 전문가적인 마인드. 이거 필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업 필요 없습니까? 재무 필요 없습니까? 생산에선 필요 없을까요? 다 필요할 거예요, 아마. 뭐 내 돈이란 책임감, 뭐 적응력, 강한 체력과 긍정적인 심력, 오히려 생산 직군에서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오죠. 그대로 따와서 있는 척 하기 시작합니다. 막 있는 척 보여주기. 자, 근데 다들 이거 따오잖아요. 자, 그럼 차별성 없잖아요. 차별성 없고 내용도 이해도 없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주관도 없이, 당연히 논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그냥 써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소서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명심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여러분, 이런 거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웠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자꾸 뭐 어려웠던 경험이 없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전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한 번도 쉬웠던 순간이 없고 모든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위기고 어려움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필할 경험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상황이 안 떠오르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을 자꾸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할 만한 게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웠던 순간을 막 떠올려 봅니다. 대학교에서 어떤 수업 들을 때 내가 어떤 기본 과정 못 들어가지고 막 그거 따라가느라고 허덕허덕 됐던 것도 떠오를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뭐 인턴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적응이 안 돼서 손이 안 익어가지고 계속 헤매느라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로 알바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일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 우선은 고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떠올린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나 고민을 각자 해보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면 좋겠죠. 이 포인트라는 건 극복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내용이면 좋겠죠. 인턴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 계속 전전긍긍했어.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받았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선배님의 도움을 받은 끝에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어. 이게 무슨 힘들었던 과정을 극복한 겁니까? 이런 건 극복이 아니죠. 그래놓고서 뭐 결과가 좋았다고 그 선배님이 도와준 것 자체를 어려운 경험을 쓰는데 느껴지겠냐고,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갖은 이 애를 썼던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보였을 때, 야, 얘가 정말 이때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뭐 결과가 대단한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의 과정이 좀 잘 보이는 경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신 이슈 항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실 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회사와 관련된 이슈일 필요는 없다는 거. 자, 회사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철강과 관련된 이슈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거는 얼마나 심도 있게 나의 주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관심 있는 사회 이슈가 뭐냐고 이제 면접관들이 묻듯이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견해가 분명한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하나를 분명하게 고르고 선정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관련된 뭐 찬반 논쟁이나 이슈들에 대한 어떤 팩트들을, 근거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여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여기 최신 시사 이슈 및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홈 맨 하단에 가도 있거든요. 제가 이슈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이제 써볼 만한 이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게 이제 뭐 가계나 산업용 전기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인구 문제,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될수록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지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 국내 이 경제, 산업의 특성 때문에 어떤 외부 요인들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닥쳐오고 있는 그런 위기 요인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그런 어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뭐 펀드 운용 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결국에 다 하다 보면은 기업과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이슈를 뭘 써야 될지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잡든 제대로 잡고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된 내용을 정확하게 나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거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그룹 채용 시작한 거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소서 쓰시면서 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책도 한 번쯤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